다음 이야기를 이어주실 분은 이원호 작가님이신데요. 이원호 작가님은 익선동 곳곳에 새겨져 있는 또는 붙어 있는 그런 문자들, 글자들, 낙서들, 간판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이 글자들을 익선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결합시켜서 어떻게 기억하고 또 사라지는 것들을 어떻게 주목할 것인지 다루는 그런 작업을 또 증강현실이라는 기술하고 접목해서 작품을 하셨어요. 직접 나오셔서 동영상도 준비를 하시고 많이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또 재밌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호 작가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작년 이 세계문자 심포지아 때 문자 그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문자에 대해서 문자는 무엇인가 그 전에 저는 어떤 시각예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문자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문자 심포지아를 작업하면서 문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문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문자 그 자체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문자 그 텍스트 문자를 어떤 수단으로 이용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작업에 있어서 문자는 어떤 수단으로 좀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세계문자 심포지아가 이루어졌던 그 공간에 대해서 익선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익선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한편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우연히 그 세계문자 심포지아가 있기 전에 작년 1월 재작년 12월 제가 기획자입니다. 아마 그때쯤 익선동의 어떤 북촌문화연구소라는 곳에서 요정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정이 예전에 있었던 그 요정들 그 요정이 70년대 80년대까지 행했던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들, 어떤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됐었고 그런 행위들, 그런 역할들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어들을 다니면서 우연히 이제 익선동이라는 공간에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세계문자 심포지아가 이루어졌던 그 공간들을 그때 이미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쯤, 4월쯤 이제 익선동이라는 공간을 다시 가고 세계문자 심포지아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공간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익선동의 어떤 변하는 모습들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변화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익선동의 변화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1월 달에 갔을 때만 해도 익선동에 이제 지금 익선동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모던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관광화가 됐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그 맑은 한옥타운에 다 무너져가는 한옥타운에 그런 무슨 모던한 카페라든지 레스토랑이 몇 개밖에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뭔가 이질적인데 색다른 느낌을 주고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의 공간으로 변하기까지는 1년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 이제 모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 낡은 골목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흔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어떤 흔적들, 그 많은 흔적들이 있고 그 중간에 어떤 그 모던한 건물들이 헤어진 것들이 보였을 때 이런 것들부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던한 카페라든지 레스토랑 옆에 또 다시 모던한 게 들어오고 그 옆에 또 다시 모던한 게 들어오고 결국은 어떤 그런 이미지들만 이루어져 하는 골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좀 많이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광화가 되고 결국 자본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그 공간의 어떤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어떤 거기 있었던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어떤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실 거기에 낡은 한옥타운이라서 쪽조리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쪽방 같은 것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스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다 거기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어떤 그런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 이 공간에 내재된 어떤 그 욕망들을 가지고 작업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문자라는 게 어떤 공간이 가지는 환경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각자의 고유한 어떤 문자들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문자가 어떻게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 공간을 특징 짓는 문자가 뭘까라는 어떤 생각을 봤을 때, 익순동이라는 공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난 게 이사라고 하는 스티커입니다. 익순동 공간 수천 개의 스티커들이 이제 그 공간을 붙기 시작합니다. 이사, 사다리참,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티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스티커에다가 제가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제가 텍스트들을 좀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 그 텍스트들에서는 그 텍스트를 쓰는데 익순동에 서로 들어오고 사라지는 어떤 상호들의 간판 이름들을 이용해서 제가 스스로 이제 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서 스티커 곳곳에, 익순동 곳곳에 한 100여 개 정도의 문장을 제가 심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그런 증강현실을 이용을 했느냐 하면 이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가면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글씨는 어떤 글을 봐가지고 글자로 새겨놓는다든지 하는 건데, 요즘에는 SNS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게 내가 어떤 공간에 있었다는 어떤 존재성들을 남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이라는 어떤 방법을 좀 같이 이용을 했고요. 잠깐 제가 그 익순동의 사진이라든지 그 작업 현장들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익순동에 있는 어떤 간판들의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3월, 이게 7월, 8월, 올해 전 10월이었죠. 10월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어떤 간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든 간판들이 거의 다 3분의 2 지금 다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아예 다시 다 사라져버리고요. 자,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간판들이라면, 간판들이고, 제가, 제가 찾아낸 스티커들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죠. 이런 이사라든지, 일레라든지 이런 스티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곳곳에, 익순동 곳곳에 100여 채 정도 하는 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수천 개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가 어떤 문장들을 만들어서 직접 제가 텍스트들을 이제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만든 예우 설치를 해서 스티커 위에다 붙이면 그 스티커에 제가 숨겨놓은 문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것을 이제 이게 핸드폰 그때 했던 것을 촬영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몇 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핸드폰을 갖다 댔을 때 어떻게 이 텍스트들이 거기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자, 실제로 핸드폰이 이렇게 넓지 않고요. 핸드폰은 실제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될 때 제가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미지 다 넣었고요. 이제 방금 같은 경우는 1940년에 번지없는 주막이라는 어떤 그런 가게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스티커를 찾아서 이게 핸드폰을 갖다 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거기는 이제 거북이 슈퍼라는 어떤 그런 상호가 있습니다.
이게 나고철 가시면 그 나고철물이라는 이제 이 성분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나고철물이 언제까지 이 익선동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모든 익선동의 모든 공간이 굉장히 현대화된 모던한 어떤 카페라든지 레스토랑들이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철물점, 이전 철물점이 나고철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철물점이 언제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썸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썸썸이라고 하면서 어떤 개입바 있습니다. 개입바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이런 새로운 상가들로 들어오고 이제 공감화되면서 지금 이 공간 사라지는 거죠. 사실 이 개입바라든지 조그만 어떤 분식가게라든지 하는 것들이 익순동 그때 그 익순동을 전이할 수 있는 어떤 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특징 짓는 어떤 그런 공간들인데 이런 공간들이 지금 다 사라지는 거죠. 사실 이태리 총각이라고 하는 어떤 이탈리아 레스토랑인데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가 그때 익순동 공간을 탐방할 때 그 사장님을 직접 뵀어요. 실제로 이제 두꺼운 파우치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사업도 좋고 하나 어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남아가지고 그런 제 기억과 이태리 총각이라는 레스토랑을 엮어서 제가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어떤 그 문장들이나 그 사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라지거나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있는데 어떤 그 문장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고자 문장들을 구성해. 예를 들면 12달이라는 지금 새로 들어온 맥주바 같은 어떤 부분인데 그의 5년은 이제부터 12달 동안 지속될 때 사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이게 뭔가 모습이 있죠. 근데 이 공간들이 들어오면서 이 계약을 5년 동안 하고 최대한 5년 동안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한번 문을 열면 5년 동안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는 또 다시 또 이 공간이 활성화되거나 또 건강화되면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좀 준비를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좀 너무 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만 좀 줄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약간 좀 두서없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약간 제목을 익선문답이라고 했어요. 익선문답이라고 하는데 익선동과 어떤 선문답이라는 어떤 우리 선문답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어떻게 깨우쳐 나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익선동과 선문답을 합해서 익선문답이라는 어떤 제목을 좀 했고요. 제가 하기 전에 이제 잠깐만 제가 만들었던 예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세계문자 심포지엄에서 했던 굉장히 좋았던 어떤 기획 중에 하나가 다른 장르의 그 전문가들과 작가 아니면은 이제 학자 공부하신 분들과 어떤 매칭을 시켜주는 네? 예. 그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칸드로이드라고 하는 양정수 선생님과 조병호 선생님과 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었고 그쪽에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맡아서 이제 익선문답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앱을 개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